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내일로 다가왔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장동 개발에는 하등의 의혹이 없고 5,503억을 성남 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단군 이래의 최고 환수 액수, 이런 본인의 치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시종일관 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핵심 쟁점이 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식 계산법과 검찰식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공익환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줬다, 이런 시각이고, 이재명 대표 측은 그게 아니고 공익환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오히려 민간보다 공공이, 성남시 측이 더 많이 가져간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428억이라는 그 이른바 뇌물 약속, 뭐 이런 거와 어찌 보면 연관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줬으니까 그 특혜의 일부분을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돌려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 측처럼, 이재명 대표 측처럼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다라고 얘기하면 대장동 업자들이 뇌물을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을 빼앗긴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빼앗겼는데 거기다가 또 수백억을 뇌물로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계산법이 다르냐, 이걸 설명을 드리고 누구 말이 맞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 측이 5,503억을 환수했다고 할 때부터, 벌써 언젠가요? 재작년 9월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5,503억 환수라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대장동 개발을 했더라도 공공환수, 말이 공공환수지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냥 야산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다고 하면 그냥 민간업자들이 인허가 받아서 분양해서 수익 챙기면 끝, 이거 아닙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걸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대장동 개발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그 아파트 단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교 용지도 있어야 되고요. 뭐 대장동이 뭐 15개 블록이라는데 그러면 뭐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도로도 놔야 되는 거고, 응? 그다음에 뭐 접근하기 위한 뭐 다른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업자가 하는 겁니다. 업자가 해서 그거를 성남시 공공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죠. 그게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대장동 일당이 이걸 개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이 안 됐다 할지라도 누구든 업자는 이 개발을 하면 그거의 일정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3억 이런 계산을 이재명 대표 측이 막 주장을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나가야 할 돈입니다. 어차피 성남시에 줘야 되는 돈이다. 그렇게 따지면 5,503억을 마치 자기 아니면 환수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거짓말, 상황 호도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5,503억이라는 이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주장의 근본은 뭐냐면, 자, 우선 임대아파트 부지 이 배당금으로 고정배당을 받습니다. 1,822억. 여기에다가 이건 고정배당금이니까 이거 뭐 대장동 그 분양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822억. 이걸 계산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1공단 공원화라는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 가면 1974년부터인가 그 공단을 만들려고 해놨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공단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 부지를. 이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에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됐으니까 공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백지화하고 그걸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장동 업자들한테 너희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대장동 개발과 이 제1공단 공원화 계획을 묶어놓은 겁니다. 결합개발이라고 하죠. 이걸 같이 개발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2,561억입니다. 그런데 이 2,561억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가 환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판교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이 원래 남판교 터널이거든요. 남판교 터널이 아니고 판교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서판교에 터널을 만듭니다. 이게 대장동 이 단지에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기 쉽게 터널을 뚫어주면 그 대장동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 기반시설, 뭐 이제 도로 뭐 이런 거 1,120억 있는데 이거는 공모 지침서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뭐 등등으로 해서 1,120억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게 이제 이재명 성남 대표 측이 맨날 얘기하는 그래서 김만배 등 일당이 저 공산주의자 같은 XX라고 욕을 했다. 이렇게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1,120억 추가로 내라 그랬다는 거죠. 자, 이걸 다 계산하면 이게 5,503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호황 이것 때문에 민간 몫의 택지 분양으로 인한 민간의 수익이 4,040억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민간 몫이 커 보이는데 이거 다 계산하더라도 5,503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5,503억이 공공 몫이고 4,040억이 민간 몫으로 해서 6대4 정도로 공공이 더 많았다. 이게 이재명식 계산법이고요. 그럼 검찰 계산법은 뭐냐? 1,822억은 어차피 검찰도 인정합니다. 그건 배당금이니까 인정하고 나머지 두 개 서판교 터널하고 그다음에 1공단 공원화 비용 1공단 공원화 비용 이거는 원래부터 결합개발하도록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기부채납 몫으로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이건 사업 비용이지 사업의 이익이 아닌 걸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계산은 이 2,561억 이 1공단 공원화 이 비용은 그냥 원래 대장동 일당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비의 일환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환수가 아니다. 그리고 사업 검토 보고서에도 비용으로 돼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서판교 터널 개통 이것도 만약에 서판교 터널을 뚫지 않았다면 대장동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에다 요구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허가만 내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오히려 민원을 해결해 준 대장동 일당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격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들의 이 아파트 개발 가치가 훨씬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환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민원을 해결해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택지 분양 수익
아까 4,040억 얘기했는데 검찰 계산은 4,054억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수익이 약 5개 블록을 해줍니다. 이것도 배임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블록 그 5개 블록을 해줘서 분양 수익이 여기서 3,690억이 나옵니다. 등등 이렇게 하면 검찰식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1,822억만 공공환수가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대장동 업자들의 사업비용 내지는 이런 데로 분류할 수 있는 거다. 공공환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가져가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만 가져왔으니까 공공 대 민간이 2대 8로 압도적으로 민간업자들의 비용이 아니 수익이 많다. 이거를 왜 환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검찰식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이런 계산법이 충돌을 할 텐데 누구 말이 맞느냐.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하든지 간에 업자들이 개발을 해서 기본적인 그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은 그래야 대장동 이 아파트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람 사는 아파트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게 대장동 사업 비용이지 공공환수가 아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판교 터널도 만약에 터널이 없다면 대장동 아파트 전체의 가치가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040억이라는 또는 검찰식 계산으로 따지면 4,054억이라는 이런 그 수익이 나질 않죠. 이 수익이 훨씬 왜냐하면 접근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이 뭐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오르지 않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서판교 터널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서판교 터널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이거는 결국 공공환수라고 하기보다는 이 또한 기부채납 수준에다가 오히려 대장동 일당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게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빼야 된다는 거죠. 공공환수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1,822억 대 7,886억.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내일 뭐 공공환수 5,503억 단군 이래 최대 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면 검찰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의 그런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이게 왜 공익환수냐 하는 것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최종 승자 물론 법원에 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검찰의 얘기가 맞는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 그러니까 비용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700억이라는 뇌물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한 저수지로 만들어 놨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뭐 내일 보나마나 이재명 대표는 또 지난번 성남FC처럼 성남FC는 A4 용지 6쪽짜리로 자기 입장문을 하고서 질문을 하면 여기에 다 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보도 나온 거는 A4 용지로 한 30장 정도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다 뭐라고 질문하면 여기에 있는 걸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있지만 여하튼 이 계산법 자체는 양쪽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한번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죠. 대장동이라는 또는 어떤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아파트만 달랑 짓는 거 아닙니다.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죠. 모든 개발에는 다 그런 것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자기가 환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과연 법원에 가서도 먹힐까? 저는 안 먹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법의 허점이 이재명식 계산법의 허점이 대단히 많고 그거는 검찰에 가면 곧바로 깨질 논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